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호주의 모기지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댓글로도 달아주신 분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일단 제 이전 영상들을 팔로우 하신 분들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9월달 FOMC 이후에 에너지 위기가 나왔고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 11월 달 FOMC에서는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 시행이 됐고, 호주 11월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또 YCC가 종료가 됐고, 미국 요번에 CPI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물가 상승이 높아지고, 물가가 이제 일시적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속된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호주도 긴축이 좀 앞당겨진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 반응을 지금 우리가 목격을 좀 하고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자연적으로 호주의 모기지 금리도 좀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기존에 2024년까지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지만 시장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호주 은행들의 마진 압박이 점차 이제 현실화되면서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 중에서도 고정금리를 이제 올리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뉴스 한번 보시고 가시죠. 11월 9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은행들은 수익이 턴어라운드 했지만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EY에서 나왔네요. 컨설팅 회사 EY에 따르면 호주의 주요 은행들은 수익이 턴어라운드 했지만 저금리와 모기지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수익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4대 은행은 2021년 회계연도에 268억 달러의 총 현금 수입을 보고했으며 이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55% 개선된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주택시장 활동, 대유행의 완화, 주목할 만한 비용 감소에 의해 크게 뒷받침되었다고 이와이는 말합니다. 그러나 순이자 마진이 감소하고 중앙은행의 저가 자금 조달 혜택이 사라지면서 수익과 수익성은 여전히 압박받고 있습니다. ANZ는 지난달 말 주택 모기지 사업에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하면서 회계연도 하반기에 이 부분의 열광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추가 직원을 고용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비용 증가는 지난주 연간 수익을 보고한 두 번째로 큰 대출기관인 웨스팩에서도 걱정거리였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은행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좀 개선이 돼가지고 현금 수입이 한 55% 정도 상승을 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강력한 주택 시장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유행이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카드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수수료가 수익으로 이제 잡히겠죠. 그다음 비용 감소는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힘들어지면서 해외 자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명보험 같은 것도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은행 방문이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고객이 좀 줄었는데 그걸 이제 은행들이 지점을 이제 폐쇄하거나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규 시간이 아니라 축소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용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은행들한테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도 잘 극복을 했고, 그 다음에 호주 중앙은행에서 마련해준
TFF 자금도 상당히 잘 썼고, 그리고 대출도 이제 많이 해주면서 앞으로 이제 걷어들일 일만 남았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갑자기 급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갑자기 시장 금리가 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예상했던 기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호주 중앙은행이 야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뭐 한 2024년 정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점차 앞당겨지니까 은행들이 고정금리로 빌려줬던 자금이 묶이면서 그만큼을 이제 걷어들이지 못하는 상황하고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음 뉴스를 보시면 어떻게 이제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임박함에 따라 모기지 장부를 재구성하는 호주 은행들, 출처는 로이터 통신이고요. 호주 은행들은 고정금리 모기지로부터 고객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함에도 더 낮은 변동금리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이 말했습니다. 대출과 예금금리 비교 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최근 몇 주 동안 도매 자금 조달 비용이 초저가 수준에서 상승하면서 두 개의 대형 은행인 커먼웰스와 웨스트팩 은행은 지난주 고정금리 대출 제공을 0.1%에서 0.5% 인상을 했습니다. 동시에 은행들은 변동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뱅킹그룹 ANZ뱅크죠. 월요일 커먼웰스 웨스트팩 내셔널 뱅크까지 유사한 제안에 따라 특정 변동금리 상품을 가장 늦게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은행들이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프리스의 수석은행 애널리스트인 브라이언 존스는 그들이 하는 일은 지금 정말 저렴해 보이지만 금리가 정상화되면 결코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도매 시장에서 3년 수합 이자율로 측정한 고정금리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은 지난달 1.1%로 2배 증가하여 은행은 마진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카를로스 카초는 수합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고정 이자율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3년 수합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6개월 동안 더 많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3년 고정금리가 3% 이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팬데믹이 경제를 마비시키면서 지난해 공식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1%로 인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주의 빅4 은행은 고정금리 모기지를 인하했지만 변동금리는 인하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국가에서 대출자를 유인하는 더 저렴한 방법이 변동금리가 표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정금리 대출로 모기지를 재융자하기 위해 몰려든 고객들이 은행의 장부에 약 40%, 굉장히 많죠. 40%를 차지하게 되면서 1조 8천억 달러의 주택 대출 시장을 재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석가들은 변동금리 시장의 낮은 금리가 고정금리를 시장의 약 15%라는 역사적 수준으로 다시 낮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초는 이제 금리 인상의 전망이 잠재적으로 눈앞에 보이면서 은행이 더 많은 흐름의 변동폭으로 전환하기를 열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2023년 말 이전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뉴스를 이 두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나타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호주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변동금리, 3년 고정금리를 나타냅니다.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실 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이제 금리가 좀 오른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출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고정금리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변동금리가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고정금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금리가 오르는데 변동금리로 했다가 매달 뭐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이렇게 조금 높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앞으로 이제 쭉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게 되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정금리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변동금리가 낫겠습니까? 변동금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매달 금리가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한 70불을 또 절약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뉴스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갈아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고정금리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낮춰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 시기에는 고정금리를 이렇게 쭉 낮춰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요번에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은행들이 태세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좀 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지금 다 40%까지 그럼 갈아탔는데 요거를 변동금리로 사람들을 유인을 하려면 변동금리는 낮춰주고 고정금리는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마진을 생각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주 4대 은행들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고정금리는 앞으로도 올리고 변동금리는 좀 내려서 그 격차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변동금리가 좀 저렴해 보이는데 라고 이렇게 느끼도록 이쪽으로 이제 유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뉴스가 어떤 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변동금리가 더 저렴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갈아타세요 라고 유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번에 새로운 특판을 내놨습니다. 캐시백 한 3,000불 정도를 드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판매를 좀 할 거고, 뭐 한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데요. 앞으로 좀 나올 뉴스일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여러분 올라봤자 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뭐 2%가 오르겠습니까? 뭐 3%가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오르더라도 뭐 장기간에 걸쳐서 오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고정금리가 올라가고 변동금리가 이렇게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 갭 차이가 이렇게 1%가 난다 그러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갈아타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물가가 미치는 영향,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에 따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 호주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나 상업은행이 주택 대출자에게 더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호주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 높은 휘발유 가격,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품 가격과 수요가 많은 근로자의 급여가 상승하여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중앙은행의 견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저런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모기지 시장까지 그런 타격이 오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호주 은행들이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한지를 좀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체 대출은 더 높은 이자율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대출이 현재 수준보다 2%포인트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셔널뱅크의 앤드류는 높은 수준의 저축이 술집이나 레스토랑, 쇼핑센터에서 지출 폭증을 촉발하면서 소매 부문의 재개장이 경제에 슈가러쉬를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에 높은 인플레로
채권 수익률이 상승, 병목 현상이 일시적인지 논의 중이지만 앤드류 씨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고 공식 대응을 강요하거나 은행이 채권 시장에 대응하여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호주 대부분의 기업은 높은 신용 비용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리가 역사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낮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모기지 담보대출이 매우 낮고 자산 가격이 신용 성장을 초과하여 상승했기 때문에 완충 장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에서 2% 범위의 대출금리 인상이 우리 고객과 호주가 더 일반적으로 잘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락다운 완화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은행들은 벌써 이제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1%에서 2% 대출금리를 올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은행을 위해서 은행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대출금리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호주 은행들은 호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소비 지출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저축한 게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좀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일단 물가 상승이 긴축을 좀 앞당기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고 이렇게 모기지 대출 고정금리가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변동금리는 왜 내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